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님 홍준표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유세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이 당내 상황이나 유세 중단 의지를 표명한 대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시죠. 네. 참 솔직 담백한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감과 거칠다 막말로 이렇게 또 규정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이제 늘 참 제1야당 당대표가 이 지방선거 때 이런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지원 유세 요청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여건이라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네. 저희들 이 제1야당이 그 차례도 높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어려운 선거인데 네.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좀 고깝지 않게 보이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일부 시선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래도 60년 동안 보수 우파 정치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하셨잖아요. 네. 예, 이게 소집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단독이라 그러는데 우리 국회법에는 보면은 3분의 1이면 할 수 있죠. 3분의 1이면 누구든 개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2월과 4월 6월 달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2월, 4월, 6월 임시에는 국회의 일정이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열어야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임시에는 6월 1일에 열도록 아예 날짜까지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네. 또 국회법 5조 2항 보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임시를 집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이걸 민주당이 6.13 선거 앞두고 물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본회의만 열리면은 이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국회법에 2월, 4월, 6월은 1일날 이렇게 집회가 소집되는 걸로 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마치 이걸 체포동의안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한 것은 맞지 않아요. 이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절대 아니다. 이거 아니죠. 법에 있는 대로 한 거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단식투쟁 이후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 들어서 좀 걱정됐는데 요즘 어떠세요? 사실상 노숙단식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몸이 많이 상했죠. 그렇지만은 6.13 선거의 엄중함이 그런 나 개인적인 몸이 좋고 안 좋고 그런 호사로움을 누릴 저희 형편이 절대 못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운찬 목소리보다 조금 거칠어지셔가지고 걱정인데요. 최근에 지방 선거 유세 하시면서 춤도 추셨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시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너무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역대 아마 선거 중에 야당이 이렇게 어려운 선거 여건과 또 지금 환경 그리고 예측 이런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는 경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야당은 어떻게 됐든 선거를 앞두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지금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니 속이 답답하고 참 힘드니까 뭐든지 다 해야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홍준표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유세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당내 상황이나 유세 중단 의지를 표명한 대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시죠. 참 솔직 담백한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감과 거칠다 막말로 이렇게 또 규정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이제 늘 참 제1야당 당대표가 이 지방선거 때 이런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지원 유세 요청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여건이라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들
이 제1야당이 그 차례도 높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어려운 선거인데 네.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좀 고깝지 않게 보이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일부 시선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래도 60년 동안 보수 우파 정치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근래는 저희들이 시대적 트렌드나 때로는 이런 국민적 시대 정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그런 가오와 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님이 하여튼 지금 후보들이 대표님 당대표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중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네. 이제 당대표 본인도 이게 일정 지역 유세에 이렇게 일부 해가지고 될 일이냐. 그보다는 이 중앙 차원에서 더 큰 판을 짜겠다. 이런 이 판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메시지 전달. 이런 걸 지금 대표가 급히 고민을 해요. 네. 아이고 하여튼. 자, 어제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 예. 그리고 저기 대표님 노력으로 하여튼 특별검사법이 통과되고 4명이 정해졌는데 후보자로. 예. 이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초반에 그것도 정권 핵심 인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보겠다고 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베네버로부터 최종 추천되신 4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진정성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도 9일간의 이 단식을 통해서 이 특검이 이루어진 그런 감회도 새롭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지연 유세를 다니느라고 이제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밤늦게 저도 우리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기대하고 당부드렸던 것처럼 베네베에서 훌륭한 분들을 저는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예. 야 3당 교섭단체가 6일까지 4명의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 중에 한 분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혹시 별다른 난항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교섭단체가 이제 4개인데 이제 집권당 민주당 빼고 네. 3개죠. 네. 세 교섭단체에서 4명에서 2명을 줄이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해와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분 중에 누가 하더라도 이번에 베네베에서는 대한베네베 명예와 또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추천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얼마나 성역 없이 또 성역 없는 이런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강단과 우직함, 그런 자신의 어떤 소신 이런 부분이 이제 법조계 주변에 쭉 이렇게 팽을 틀어보면은 대체로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교수단체 새 대표가 잘 합의를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오늘 오전부터 교수단체 대표 간에 협의하십니까? 있을 겁니다. 예. 네. 4분 중에 특별히 마음 가는 분이 또 있던가요? 저는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네. 자, 이제 북미회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 회담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다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자유한국당만 별다른 논평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정상회담에 오른 것은 이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마땅히 이거는 환영할 일이에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별도로 대변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입장을 냈었어요. 원내대표 입장으로. 제가 우리 당 입장도 다른 당과 결코 다르지 않다. 어제도 모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저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예.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초당적으로 이거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죠. 아하. 원내대표님 생각은 이렇게 적극적이신데 대변인 성명이 없었다라는 거는 지도부 의견이 합쳐지지 않은 건가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의 일각에서는
12일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완전히 성사되고 네. 그 회담의 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자는 그런 뭐 아마 조심스러운 어떤 한번 이게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어그러졌던 얘기 언급해 주셔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로 이걸 취소했을 때 말입니다.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맞이했다. 이 문정부의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재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난달 24일 당시 미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했을 당시에 문 대통령이나 또 외교 안보 라인의 실책은 비판마다 했었죠. 미국에 2차 방문까지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뒷날 그런 입장이 나오는데 전혀 낌새도 못 차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고요. 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회담 성사를 99.9% 자신한다. 한미 공조가 견고하다. 이런 자아자찬 자평을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정작 취소된 사실을 대통령 핵심 안보 실장이 뒷짐으로도 전해듣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 있고요.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북한이 맥스 썬더 훈련을 빌미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그런 북한과 꼭 회담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는 외신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 장밋빛 한상에 취해서 그 전조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뭐 이제는 수습하고 재개한 과정에서는 역할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 이후에 뭐 이런 역시 국내적인 따끔한 뭐 질책과 또 그런 비판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뭐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또 이런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차분함과 또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상황 인식이나 관리를 또 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대로 또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은 뭐 애들 다루듯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애로 고충도 아니지만은 뭐 이제는 하여튼 미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핵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만들기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바라야죠. 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어렵게 모시니까 여쭤볼 게 많네요. 6월 임시국회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하셨잖아요. 이게 소집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단독이라 그러는데 우리 국회법에는 보면은 3분의 1이면 할 수 있죠. 3분의 1이면 뭐 누구든 개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2월과 4월 6월 달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2월, 4월, 6월 임시에는 국회의 일정이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열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6월 임시에는 6월 1일에 열도록 아예 날짜까지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또 국회법 5조 2항 보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임시를 집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이걸 민주당이 6.13 선거 앞두고 물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본회의만 열리면은 이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국회법에 2월, 4월, 6월은 1일날 이렇게 집회가 소집되는 걸로 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마치 이걸 체포동의안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한 것은 맞지 않아요. 이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절대 아니다. 이거 아니죠. 법에 있는 대로 한 거다. 국회 본회의가 지금 이제 6월에는 후반기 의원구성 협상해야죠.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서 이제 6월 10일 미북 정상회담이 마치고 나면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해야 될 것이죠. 또 드루킹 특검을 비롯한 이런 해난 처리를 위해서도 6월 임시회는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임시국회는 소집이 됐는데
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원구성을 하자 이러면서 본회의 개최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게 임시국회는 소집해놓고 의장단 선출에 반대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이거 네, 설명해 그렇게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5월 국회를 마치고 6월 국회 개에 따른 이제 의사일정 협상이죠, 이거는. 예. 여야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어야 이제 본회 일정이 잡혀지고 국회 일정이 잡혀지는 거예요. 이 의사일정 합의를 교섭단체 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요구 들어온 게 없습니다. 대려 저희들이 네. 저는 어제도 바른미래당 대려 지난주에도 홍영표 대표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수습 간의 협의를 또 붙이자. 이렇게 6.13 선거, 즉 전쟁은 치르더라도 6월 국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원내대표님 의지가 그러시니까 뭐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길어봤자 보통 이제 6월 지방선거 있을 때는 또 과거의 갈래도 보면은 이 국회를 안 열었어요. 선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또 중요한 6월 31일까지 개헌 시한도 여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헌 논의라도 좀 붙이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런 건데 지금 좀 민주당이 좀 공세를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바로 잡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주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고정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그런 북한과 꼭 회담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는 예신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 장밋빛 한상에 취해서 그 전조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네. 뭐 그리고 이제는 수습하고 재개한 과정에서는 역할이 있었다고 보세요. 네. 그 이후에 뭐 이런 역시 국내적인 따끔한 뭐 질책과 또 그런 비판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뭐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또 이런 애교 안보 라인에서도 차분함과 또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상황 인식이나 관리를 또 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대로 또 평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은 뭐 애들 다루듯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애로 고충도 아니지만은 뭐 이제는 하여튼 미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핵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만들기를 우리가 도와야 되고 바라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어렵게 모시니까 여쭤볼 게 많네요. 네, 6월 임시국회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하셨잖아요. 네. 예, 이게 소집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단독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 국회법에는 보면은 3분의 1이면 할 수 있죠. 3분의 1이면 뭐 누구든 개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2월과 4월, 6월 달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2월, 4월, 6월 임시에는 국회 일정이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열어야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임시에는 6월 1일에 열도록 아예 날짜까지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네. 또 국회법 5조 2항 보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임시를 집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이걸 민주당이 6.13 선거 앞두고 물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본회의만 열리면은 이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국회법에 2월, 4월, 6월은 1일날 이렇게 집회가 소집되는 걸로 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마치 이걸 체포동의안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한 것은 맞지 않아요. 이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절대 아니다. 이거 아니죠. 법에 있는 대로 한 거다. 국회 본회의가 지금 이제 6월에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해야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홍준표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유세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당내 상황이나 유세 중단 의지를 표명한 대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시죠. 네. 참 솔직 담백한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감과 거칠다 막말로 이렇게 또 규정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이제 늘 참 제1야당 당대표가 이 지방선거 때 이런 문전 성시를 이루는 그런 지원 유세 요청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여건이라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네. 저희들 이 제1야당이 그 차례도 높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어려운 선거인데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좀 고깝지 않게 보이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일부 시선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래도 60년 동안 보수 우파 정치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하셨잖아요. 네. 예, 이게 소집 이유가 뭐였어요? 이걸 단독이라 그러는데 우리 국회법에는 보면은 3분의 1이면 할 수 있죠. 3분의 1이면 누구든 개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2월과 4월, 6월 달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2월, 4월, 6월 임시에는 국회의 일정이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열어야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임시에는 6월 1일에 열도록 아예 날짜까지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네. 또 국회법 5조 2항 보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임시를 집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이걸 민주당이 6.13 선거 앞두고 물론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본회의만 열리면은 이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국회법에 2월, 4월, 6월은 1일날 이렇게 집회가 소집되는 걸로 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마치 이걸 체포동의안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여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한 것은 맞지 않아요. 이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절대 아니다. 이거 아니죠. 법에 있는 대로 한 거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단식투쟁 이후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 들어서 좀 걱정됐는데 요즘 어떠세요? 사실상 노숙단식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몸이 많이 상했죠. 그렇지만은 6.13 선거의 엄중함이 그런 나 개인적인 몸이 좋고 안 좋고 그런 호사로움을 누릴 저희 형편이 절대 못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운찬 목소리보다 조금 거칠어지셔가지고 걱정인데요. 최근에 지방 선거 유세 하시면서 춤도 추셨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시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너무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역대 아마 선거 중에 야당이 이렇게 어려운 선거 여건과 또 지금 환경 그리고 예측 이런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는 경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야당은 어떻게 됐든 선거를 앞두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지금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니 속이 답답하고 참 힘드니까 뭐든지 다 해야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홍준표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유세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당내 상황이나 유세 중단 의지를 표명한 대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시죠. 참 솔직 담백한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감과 거칠다 막말로 이렇게 또 규정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이제 늘 참 제1야당 당대표가 이 지방선거 때 이런 문전 성시를 이루는 그런 지원 유세 요청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여건이라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들 이 제1야당이 그 차례도 높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어려운 선거인데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좀
고깝지 않게 보이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일부 시선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래도 60년 동안 보수 우파 정치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근래는 저희들이 시대적 트렌드나 때로는 이런 국민적 시대 정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그런 가오와 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님이 하여튼 지금 후보들이 대표님 당대표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중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네. 이제 당대표 본인도 이게 일정 지역 유세 이렇게 일부 해가지고 될 일이냐. 그보다는 이 중앙 차원에서 더 큰 판을 짜겠다. 이런 이 판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메시지 전달 이런 걸 지금 대표가 급히 고민을 해요. 네. 아이고 하여튼 자 어제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 예. 이제 저기 대표님 노력으로 하여튼 특별검사법이 통과되고 4명이 정해졌는데 후보자로 이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초반에 그것도 정권 핵심 인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보겠다고 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베네버로부터 최종 추천되신 4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진정성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도 9일간의 이 단식을 통해서 이 특검이 이루어진 그런 감회도 새롭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지연 유세를 다니느라고 이제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밤늦게 저도 우리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기대하고 당부드렸던 것처럼 베네베에서 훌륭한 분들을 저는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야 3당 교섭단체가 6일까지 4명의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 중에 1분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혹시 별다른 난항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교섭단체가 이제 4개인데 이제 집권당 민주당 빼고 3개죠. 네. 세 교섭단체에서 4명에서 2명을 줄이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해와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분 중에 누가 하더라도 이번에 베네베에서는 대한 베네베 명예와 또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추천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얼마나 성역 없이 또 성역 없는 이런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강단과 우직함, 그런 자신의 어떤 소신 이런 부분이 이제 법조계 주변에 쭉 이렇게 평을 틀어보면은 대체로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교수단체 세 대표가 잘 합의를 이뤄낼 걸로 보고 있고 아마 오늘 오전부터 교수단체 대표 간에 접촉이 있을 겁니다. 네. 4분 중에 특별히 마음 가는 분이 또 있던가요? 저는 개별적으로 지금 네. 자, 이제 북미회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 회담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다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자유한국당만 별다른 논평이 없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미국 정상회담이 다시 정상회담에 오른 것은 이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마땅히 이거는 환영할 일이에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별도로 대변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입장을 냈었어요. 원내대표 입장으로. 제가 우리 당 입장도 다른 당과 결코 다르지 않다. 어제도 모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저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예. 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초당적으로 이거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죠. 원내대표님 생각은 이렇게 적극적이신데 대변인 성명이 없었다라는 거는 지도부 의견이 합쳐지지 않은 건가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의 일각에서는 12일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완전히 성사되고 그 회담의 또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자는 그런 뭐 아마 조심스러운 어떤 한번 이게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어그러졌던 얘기 언급해 주셔서 그런데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로 이걸 취소했을 때 말입니다. 예, 예.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맞이했다. 이 네. 문정부의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시 재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난달 24일 당시 미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했을 당시에 네. 문 대통령이나 또 외교 안보 라인의 실책은 비판마다 했었죠. 네. 미국에 2차 방문까지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뒷날 그런 입장이 나오는데 전혀 낌새도 못 차렸다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고요. 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회담 성사를 99.9% 자신한다. 네. 한미 공조가 견고하다. 이런 자아자찬 자평을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정작 취소된 사실을 대통령 핵심 안보 실장이 몰랐다. 귀띔으로도 전해듣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 있고요.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네.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예.